자,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5가지 가운데 있어 세 번째 차이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적용 차이입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예, 그 적용 대상과 배제 대상을 정리할 것인데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제율이 있다면 그 또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쌍가로 1번에서는 적용 대상을 정리할 것이고요. 당연히 쌍가로 2번에서는 그 배제 대상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대로 쌍가로 1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특공 적용 대상은요, 3년 이상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3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서는 장특공이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장특공 적용이 배제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이러한 3년 이상 보유한 것 가운데 있어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1세대 다주택 토지 건물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연 2%의 공제율이 적용되면서 최대 15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보유, 거주 각 연 4% 적용이 되면서요, 최대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10년 보유 10년 거주하였다면 10 곱하기 4 각각 40%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걸 합치면 80%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보유,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특공의 공제율은 80%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대 한도가 80%이니까 말입니다.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쌍괄호 1번 장특공 적용 대상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3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서는 장특공 적용은 배제가 되겠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랄지라도요, 두 갈래로 나누어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1세대 다주택 토지 건물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자의 경우에서는 연 2%, 전자의 경우에서는 보유 거주 각 4%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의 입주권도 포함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장특공이 적용되는 보유기간과 세율이 적용되는 보유기간이 법령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잘 구별하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특공이 적용되는 보유기간은 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입니다. 반면에 세율이 적용되는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입주권에는 장특공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보유와 거주에 연 4%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유는 최소한 3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거주의 경우에서는
2년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유 3년, 거주 2년을 하였을 경우에서는 3, 4, 12, 2, 4, 8 합쳐 20%의 공제율이 적용될 것이고요. 만약에 보유도 3년, 거주도 3년 하였을 경우에서는 3, 4, 12, 3, 4, 12 각각 12%가 적용되면서 합쳐 24%의 공제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요. 이제 약속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1세대 다주택과 토지, 건물의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2%에 최대 15년까지 적용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된 1세대 다주택 그리고 토지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한해서 장특공이 적용되는데 연 2%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장 15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장 15년일 경우에 30%가 적용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등기된 1세대 다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원래 원칙적으로 아래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외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세법 개정의 강의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등기된 1세대 다주택에는요,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한정되었습니다만 됐죠. 최근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다주택에 적용을 배제하던 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시적으로라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그 관련 내용 다시 한번 더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등기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장특공 적용은 여전히 배제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요. 장특공 적용이 배제가 되었던 1세대 다주택은요. 한시적으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세법 개정을 다루었던 우리들의 만남에서 이미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참고 표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까지도 면제해 줍니다. 상당히 완화를 시켜주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2년 8월 2일 날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의 경우에서는요. 보유만 해도 2%가 아닌 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쌍괄호 2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네 가지입니다. 당연히 미등기 자산의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3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 적용이 배제되었던 이것은 한시적으로 중지가 되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 국외 자산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외괄호 2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이 되는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를 하는데요. 쌍괄호 1번은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쌍괄호 2번은 그럼 특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예외 규정들이죠. 특별한 예를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보유 기간은요. 재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보유 기간 계산이 특별히 적용되는 예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들이 다루었던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의할 것은 상속의 경우인데요.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일종의 재산 취득일에 해당되는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업상속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상속인 양도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세율 적용 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상속인 양도일까지라고 일반 상속이든 가업 상속이든 상관없이 모든 상속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쯤 해두죠. 자, 세 번째 정여의 경우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특례로 나누어서 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여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바로 보유기간 계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여자산 2월 과세 특례에 걸려버렸을 경우에서는 정여자 취득일부터 수정자 양도일까지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법 공부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늘 보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의 5가지 차이점 가운데 있어 네 번째 차이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따라서요. 물론 세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만 과거에는 약간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의 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 조합원 입주권은 말이죠.
조합원 입주권은 말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그것은 법률 제 7837호입니다. 의 제89조 제2항에 따라서,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 서로 다르죠. 분양권의 경우는 2020년 8월 18일 개정되어서 상당히 시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이는 법률 제 17,477호입니다. 에 따라서 주택수에 비로소 분양권 또한 이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처럼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된 때죠.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만,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오피스텔과 더불어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공히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주택수에서 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서가 나타나고 있죠. 2020년 8월 11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서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것들은 당연히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5가지 가운데서 마지막 5번째 차이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10번 종전 부동산 부분입니다. 의 기재사항은요, 단지 입주권에 환정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바로 10번 종전 부동산 기재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 두고 약속대로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법령 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카페에 이미 올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이렇게 띄워 올려놓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 올려놓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의 보도 자료로서요, 2023년 1월 12일 08시로 보도 일시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과거에는 상이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모두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법률 규정을 합리화 그리고 단순화 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는 말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에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말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말이죠. 처분 기한 내에 양도하면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세의 경우에서는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게 되는데 최대 80%를 받게 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다주택자는 중과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중과세율은 무려 8%입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경우에 있어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서 이러한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1에서 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기본 공제 12억 원 그리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 공제 이 또한 최대 8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말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였습니다. 2년 이내.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요. 신규 주택 취득 시점,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이었고요. 종부세는 무조건 2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행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었습니다. 그 기한도 다른 점도 있었고요. 좀 가혹한 느낌도 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2년이라는 거요. 물론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에서는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는 3년이 아니라 이 또한 2년이니까요. 너무 짧았어요. 그런데 바로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시켜주고 통일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죠. 종전주택 처분 기한에 관해서요. 현행과 개정안을 이렇게 비교하기 위하여 도표 처리하였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의 경우에 있어는요. 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갈 때 달리 말을 하면은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그 외의 경우에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만 일시적 2주택의 적용을 받았습니다만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요. 3년으로 처분 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말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조치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각각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쯤 말씀드리고요. 오늘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